우리 얼마 안 되신 분들 계신데, 어, 제가 만약에 다시 이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더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제품이 미쳐가지고. 네, 정말 저는 사업할 팔자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다고 막 예민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닌데, 100%였어요. 쓰는 제품마다 진짜 감동이어서 감동. 처음에 제가 치약은 사실 몰랐어요, 잘. 치약은 제가 쓴 게 아니라 남편이 써보고 너무 좋다고 했었는데요. 저는 잇몸이 별로 나쁘지 않으니까 도대체 뭐가 좋다는 거야? 약간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도 좀 이렇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처음에 치약에 대해서 좋은지 몰랐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쓰지도 않았고. 그런데 저한테 소개시켜줬던 분이 정확히 알고 쓰면 더 좋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아이들도 좀 어렸기 때문에 이왕이 쓰는 건데 아이들도 쓸 거잖아. 정확하게 어떤 회사에서 만들었는지 이 제품의 특징과 효과가 어떤지 정확히 알고 쓰면 좋잖아라는 얘기에 그렇지. 뭐 어차피 쓰는 건데 정확히 알고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도 센터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좋다고 하지만 저는 별로 좋은지 못 느꼈던 그 치약이요. 이 치약이 어떤 특징과 효과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요, 몰랐거든요. 모르고 쓸 때 뭐가 좋다는 거야? 아까 이랬었어요. 근데 우리 치약은 수용성 프로폴리스로, 수용성이 뭐예요? 물에 녹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치아 안에 충치균, 풍치균을 죽인대요. 그래서 붓고, 피나고, 염증, 시린 거에 되게 좋대요. 저는 붓고, 피나고, 염증은 없었거든요. 근데 뭐가 있어, 마지막에? 시린 게 딱 꽂힌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나? 제가 일주일 정도 썼을 때 저도 모르게 전 한여름에도 차가운 물을 못 마셨던 사람인데 얼음을 씻고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 강의를 딱 듣고 나서 와, 대박. 이 치약 덕분이었네.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뭐예요? 제가 정확한 특징과 효과를 알고 쓰니까요. 그때부터는 이게 정말로 좋은 거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좋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다른 제품도 한번 써봐야겠다라고 이렇게 썼는데 제가 놓쳤던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보통 우리 사장님들 주위에 내가 제품 써보고 좋아서 전달을 하잖아요. 전달하면 뭐라 그래요? 나 지금 쓰는 거 있어? 라고 얘기하죠, 대부분. 쓰는 거 있어? 라고 얘기할 때 보통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그러면 소심하게 다 쓰고 써. 저는 이랬었던 것 같아요. 다 쓰고 써. 다 쓰고 써야 될까요? 밀어놓고 먼저 쓰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제가 지금 보니까 빨리 소비자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밀어놓고 지금 먼저 써보라고 하시는 게 되게 빠릅니다. 왜냐면 생필품이다 보니까 계속 쓰던 게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쓰고 쓰면 언제 써요? 그쵸? 몰아놓고 특히나 제품에 만족하시고 아, 내가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다 밀어놓으시고요. 바로 전 제품을 빨리 써보세요. 자, 왜 그러냐면 제가 주위에 이렇게 애터미 정보를 전달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거기 고등어 회사 아니에요? 거기 화장품 회사 아니에요? 거기 건강식품 회사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이 써보고 좋다고 느끼는 것만 얘기해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조금 소비자들을 좀 전반적인 제품 많이 들어갔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거의 전 제품을 다 써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좀 빠른 시간 안에. 그러다 보니까 그 제품의 특징과 효과뿐만이 아니라 호전 반응까지 정확하게 안내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내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제품 중에서 호전 반응이 있는 게 있어요. 전 특히 이제 해모인 같은 경우에는요.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든요. 저도 별의별 증상이 다 있었는데 저는 처음에 되게 어지러질했어요. 해모인 먹고 제가 어지러지라고 그다음에 막 이런데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 막 일주일 동안 이 귀 여기부터 여기가 너무 아파서 정말 사람이 올라가서 벽돌을 짓누르는 것처럼 통증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약간 속도 쓰리고. 그런데 그런 호전 반응이 있을 거라는 거를 알고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호전 반응이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효과가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주위에 이렇게 막 전달하는데 어떤 분은 위가 더 쓰리다.
위가 더 쓰리다는 분은 위가 안 좋으신 분이거든요. 어떤 분은 막 설사를 해요, 계속. 네, 저희 아빠가 그랬거든요. 설사를 하니까, 왜냐면 이제 술을 좀 좋아하셨어요, 평생. 그러다 보니까 장이 안 좋으시겠죠?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한동안 설사를 계속 하세요. 근데 그거를 못 참죠, 대부분 분들이. 아, 이거 내가 나랑 안 맞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에게 전달하실 때 반드시 호전 반응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전달하시는 거하고 모르고 전달하시는 건 완전 달라요. 제가 딱 이제 저는 딱 어, 반품한 적이, 이제까지 딱 한 번 반품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호전 반응이 세게 오는 사람들, 근데 정말 안 맞는 사람 딱 한 명 있었거든요. 뭐냐면 저희 화장품을 이제 5종, 또 5종을 6종을 썼던 분이에요. 예전 화장품을 썼는데 이분이 이 화장품이 많이 만족하니까 그 위에, 이게 위에 단계 허브로 된 게 있었어요. 근데 그 허브로 된 거를 제가 추천했는데 그게 안 맞았던 거예요, 이분한테. 알고 봤더니 이분이 알레르기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장님들. 알러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무조건 계속 쓰라고 하면 안 돼요. 경과를 지켜보고 줄이던가 일주일 멈추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알러지 있는 분이 있어가 그 한 분 때문에 제가 반품해 본 적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요, 어, 정확히 이런 호전 반응 효과 특징을 얘기해 주시면 그냥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왕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빨리 체험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사업의 본질이 뭐예요? 내가 애용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애용자. 뭐예요?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제품을 좋아하고 특징과 효과를 정확히 알고 쓰는 거예요. 뭐 저도 이렇게 보면 막 이제 선물 들어오는 게 있어요. 선물이 들어오는 게 왜 막 바디 세트, 뭐 화장품 써야 안 써요? 명품 들어와도 저는 안 써요. 왜 안 쓸까요? 우리 제품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안 씁니다. 다 누구 줘버려요. 그래서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만 제가 보니까 이 사업을 끝까지 해낼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오시죠. 근데 보면은 참 여러 가지예요. 비전을 보고 사업을 결정하신 분도 있고, 뭐 제품에 꽂혀서 사업을 결정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최고는 뭐냐면, 제품에 꽂히신 분은요, 절대 그만두지 않아요. 왠지 알아요? 야, 이 제품이 이렇게 좋고 싼데, 나 같은 소비자가 반드시 올 거야. 그걸 알아요. 그 확신 때문에 끝까지 하거든요. 될 때까지. 그런데 비전만 보신 분들은요, 비전은요, 대부분 제가 보니까 마케팅이나 이런 거에서 비전을 많이 보세요. 왜 마케팅 보면 되잖아요. 그쵸? 금방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금방 되지 않습니다. 마케팅만 보면. 제품에 미쳐서 내가 애용자가 되고, 나 같은 그룹을 개- 계속 만들었을 때, 확장돼서 만들었을 때부터 돈이 되는 거지, 어, 마케팅만 보고 사업자만 쫓아다니잖아요. 그럼 굉장히 일이 힘들어지고 거절에 힘들어집니다. 우리 사업은 사업자 중요합니다. 근데 사업자도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많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뭐 소비자 만드는 거는 다 만드는 거예요. 뭐 그러잖아. 임페리얼님도 지금도 만드시거든요. 임페리얼님도 소비자를 구축하고 왜 만들까요? 소비자를 만든 이유. 네. 나중에, 자, 우리는 30만 포인트가 되면 내 앞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어디다 넣어요? 내 좌측에다 우측에 밑에다 넣겠죠. 그러면 결국 뭐예요? 파트너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소비자를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파트너가 없다. 그럼 정말 많은 파트너를 만들어야 되고요. 물론 이제 점점 이제 후원할 파트너가 많아지면, 어, 이제 파트너 후원은 비중이 늘어나겠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계속 파트너를 만들어 가야지만 나중에 우리가 직급을 도전하거나 목표를 잡을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우리 지금 백백백 하잖아요. 근데 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정말 내가 몇 명의 소비자를 관리하고 있는지, 내가 몇 명의 소비자를 내가 관리하고 있고, 나의 파트너도 몇 명의 소비자를 관리하고 있고, 또 뭐냐면, 나도 내가 몇 텀 일을 하는지, 또 나의 파트너도 몇 텀 일을 하는지, 자, 우리가 파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 사업은. 그쵸? 나와 같이 쓰는 소비자를 만드는 거예요. 나도 내가 먼저 소비자가 되고, 최소한의 제가 보니까 사업자라고 하면 100가지 이상을 쓰셔야 돼요. 뭐, 뭐, 200가지가 아니더라도요. 네. 네, 100가지 정도의 제품은 쓰셔야지 사업자라고 할 수 있고요. 내가 써야지만 이 사업은 연금성 소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쓰지 않잖아요. 그 연금되지 않아요. 파는 거는요, 잠시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또 신제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신제품도 나오면 누가 먼저 써야 돼요?
내가 내가, 먼저 해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먼저 제품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 그 제품에 대한 확신이 없었더라면 과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품에 미치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사장님들 정말 애용하면서 열심히 쓰셔야 되겠죠. 네. 두 번째는요, 세미나입니다. 이 세미나는요, 그 얘기를 하세요. 예전에 이제 지금 크라운님이신데요.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신규 때였는데, 왜 스폰서님이 오셔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석세스 세미나 가지 않는 사람 후원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딱 하셨을 때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와, 세미나 안 간다고 후원 안 해준다네? 제가 그때는 뭐좀 그렇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하니까요. 파트너들이 다 세미나를 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결국에는요. 끝까지 성공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남는 분들의 특징 뭘까요? 세미나를 빠지지 않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신기해요. 우리가 계속 가다가 운동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도 가다가 하루 안 갔어. 그럼 어때요? 가기 싫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막 정말 막 굳은 다짐을 하고 피트니스 딱 끊어요. 뭐 필라테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 번 딱 끊어. 근데 무슨 일 있어? 안 갔어. 못 갔어요? 그럼 그 다음에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세미나도 정말 내가 반복해서 계속 가야 된다는 거. 근데 저도 처음에 아유 허리도 아프고 뭐 하는데 굳이 거기에 가야 돼? 딱 3개월만 가보자 그랬는데 딱 3개월 가고 나서 내린 결론은 뭐예요? 끝까지 임페리어 갈 때까지 가야 되는구나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왜? 성공자들의 특징이죠. 공통점이 뭐예요? 세미나를 빠지지 않았답니다. 근데 뿐만이 아니라 뭐 세미나 가장 중요하지만요.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라인의 어떤 미팅. 네, 라인 미팅이라던가 네, 상담. 이런 거는요, 절대 빠지지 마시고 꾸준히 가셨으면 좋겠고, 특히 세미나는요, 사실 큰 변화는 없어요. 어떤 전체적인 틀은 똑같은 것 같지만, 나는 알지만, 우리가 어때요? 사업자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내가 말을 잘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업을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디에다가 세미나에 앉혀놓으면 그 사람이 그 세미나에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결단을 해요. 아, 사업을 해야겠구나. 저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이 정보를 준 분이 말을 잘해서 저한테 설득해서 제가 사업을 결정한 게 아니었어요.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를 가보고 나서 와, 이 정도의 회사라면 이건 안 하면 손해겠네. 물론 제가 처음에 세미나 갔을 때 회장님 강의에 와, 정말 저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거기서 막 그러잖아요. 저는 제일 많이 와닿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지 말라고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지 말라는 말이 너무 저는 좀 쇼킹했어요. 근데 정말 또 저랑은 맞지 않고 그러면서 사람 두라고 사람 써서 해야지 경제가 발전한다고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셔서 되게 많이 와닿고 또 이제 부모님한테 생활비 용돈이 아니라 생활비 드려라. 뭐 조카가 결혼할 때 1,000만 원, 3천만 원 줘라. 막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듣고 와, 이건 진짜 해야겠다. 근데 정말 이게 처음부터 큰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은 안 했었어요. 그냥 내가 어차피 몸도 약하고 아이들도 어리니까 그냥 다달이 100만 원. 근데 처음에 100만 원을 시작했는데 보니까 세미나를 다니다 보니까 100만 원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최소한 1년에 200은 내가 벌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기간을 설정하지 않았으면 정말 더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때 스타트와 동시에 목표가 1년에 200이었어요. 스타트와 동시에. 그 대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되게 두렵잖아요. 그리고 제가 인맥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잘 파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목표를 딱 두니까요. 자, 우리가 성공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뭐죠? 성공의 법칙? 네, 성공의 네, 8단계를요.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어, 그래서 제가 처음에 200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목표가 설정됐죠? 기간을 정했습니다. 1년 안에 200. 대체 1년 안에 내가 대충 하지 말고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런데 제대로 했는데 안 되면 나랑 안 맞는 거 있었어. 그러면 딱 1년만 해보자. 그 목표를 잡았어. 그러고 나서 1년에 200이 되려면 오토 판매사잖아요. 오토 판매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몇 명의 소비자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 계산해 보니까 제가 3개월 동안 딱 결단하고 3개월 동안 하루에 7명에서 8명을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막 100만 갑 하잖아요. 그 일곱, 여덟 명을 잠깐 만난 게 아니라 기본이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고객을 만나면 거의 밤 12시, 뭐 1시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정말 다크가 여기까지 내려가지고 모임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되게 그때 정말 한 3개월이 가장 그렇게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미쳐가지고. 한 3개월 정도 명단을 작성하죠. 네, 명단 작성하고 나서 내가 이 사업을 한다라고 사장님들 생각하셨으면 빠른 시간 안에 명단을 작성하셔서 내 지인들한테 빨리 알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제 세종시에 원데이 세미나를 갔어요. 갔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지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며칠이 지났는데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도저히 아는 사람이긴 해. 안면이 있는데 또 기억이 안 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기 혹시 저 아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때만 누군지 아세요? 대학교 다닐 때 같은 과 친구였어요. 같은 과 친구. 몰랐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랐는지 아세요, 선생님들? 나같이 그때가 이 친구가 팀장이었고 제가 국장이었거든요. 야, 너같이 말도 잘 없고 얌전했던 애가 어떻게 이 사업을 해서 국장을 갔니요? 놀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친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안면만 이게 있는 정도였는데 세미나장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도 연락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자, 우리가 명단 작성할 때는요. 정말 예단하지 말고 무조건 내가 아는 사람을 다 명단을 적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3개월 안에 다 적었다고 했는데 또 있더라고요. 내가 빨리 얘기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는 반드시 얘기를 하겠죠. 실제로 그래서 어떤 분은 남매가 다른 라인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하게 되니까 몰랐어. 서로 얘기를 안 해가지고. 너무 까칠한 누나야. 너무 까칠한 동생이야. 서로 얘기를 안 했는데 세미나장에서 만난 거예요. 이미 라인을 다 펼쳐갖고 했는데. 네,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명단 작성을 하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한테 알려야 돼요. 근데 이 알릴 때 저도 그랬거든요. 저한테 이 정보를 준 분이 예단을 한 거예요. 이 언니는 다단계 같은 거 절대로 가입할 사람이 아니야. 이 언니는 다단계 제품을 절대 쓸 사람이 아니라고 지 혼자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저한테 가입하라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렇게 1년 10개월을 맨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붙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자기 선입견에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급요청장이 밑에잖아요. 오히려 제가 원래 더 맨날 붙어 있던 사람이었는데 거의 1년 몇 개월 먼저. 그래서 절대 예단하지 마시고 참 되게 재밌는 게 우리 이 사업이 뭐냐면 아, 이 사람은 진짜 회원가입해 줄 사람이야. 아, 이 사람은 진짜 물건 사줄 사람이야. 아, 이 사람은 진짜 나랑 같이 사업할 사람이야. 절대 안 합니다. 그런 분은 절대 안 해요. 그런데 생각하지 않는 분이 여기서 툭툭 튀어나와요. 내 아는 지인의 소개 이런 분들이. 자, 제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제 인맥으로 나온 사람 몇 명일게요, 우리 사장님들. 제가 참고로 많지 않았어요. 제가 명단 작성한 사람이 한 47명 정도 됐거든요. 그중에 14명이 제품을 써줬고 그중에 4명, 5명이 나온 거예요. 대박이죠.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뭐 3명, 4명, 5명. 그 3명, 4명, 5명으로 인해서 소개가 일어난 거예요. 자, 글로벌. 너무 하고 싶으시죠, 우리 사장님들? 네, 근데 그때 당시 제가 그랬어. 아, 글로벌이면 뭐해? 나는 외국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괜찮습니다. 네, 내가 자꾸 글로벌 외치면, 어, 누군가의 소개로 인해서 반드시 글로벌이 나와요. 네, 제가 요즘에 유럽을 외칩니다. 유럽. 유럽 가자 하면서. 근데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어떻게든 내가 어디를 딱 해서 처음에 우리 중국 나왔으면 좋겠다. 제일 처음에 이제 몽골 얘기가 나서 몽골 얘기가 나왔거든요. 어떤 분은 후원하는데 그분이 몽골을 한번 가보지 그러면서 이 아줌마가 웬 뜬금없이 몽골 얘기를 하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또 무슨 강의에서 몽골 얘기가 나왔대서 몽골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몽골 파트너가 나오게 된 거고 또 중국을 외쳤더니만 통해 몇 단계야? 세네 단계를 거쳐서 또 중국에 나온 거고 네, 체코도 마찬가지고 어, 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 사진 모두 다 글로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 옆에서 외치세요.
미국에 아는 사람 없어? 일본에 아는 사람 없어? 네, 특히 우리 또 중국이나 유럽은 꼭 나가야 되잖아. 유럽에 아는 사람 없어?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연결이 된대 안 된다? 반드시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 지금 제가 사업하는 분은 좌우에 보면 거의 95% 이상? 95%, 96% 이상 다 모르는 분이에요. 자, 여기에서 저를 애터미하기 전에 저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거예요. 저희 엄마, 하고요. 우리 영자본부장님 두 명밖에 없어요. 다 모르는 분이에요, 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과 함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인맥 많이 필요할까요? 제가 보니까 오히려 인맥이 많은 분들이 힘들어. 인맥이 많은 분들은 너무 빨리빨리 버려. 근데 이 사람이 소중하신 분은요, 어떻게든 계속 또 가고 거절받아도 또 가고 거절받아도 또 가. 그러면서 결국에는 네, 끌어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계속 글로벌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외치시면요, 반드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명단을 작성했어요. 명단을 작성했으면 그분들을 만나야 되겠죠. 만나서 제품도 전달하고 회원가입도 하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뭐 100%다 가입은 안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뭐 100%다 가입했다고 하는데 제가 한두 명은 가입을 못 시켰어요. 한두 명 정도는 가입을 못 시켰는데, 어찌됐든 제품을 쓰는 사람은요, 정말로 후속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자, 내가 막 200명, 300명 가입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 내가 정말 딱 좌우로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 이 10명을 잘 관리해서 한 사람씩 소개받아 나가는 게 더 좋을까요? 실제로, 네, 실제로요, 우리 어떤 사장님이 100명, 200명 막 가입하신 분이 있었어요. 제 하위에. 그런데 100명, 200명 가입하셨는데 포인트가 0이에요.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회원가입을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이상하다. 왜 포인트 이렇게 안 올? 자, 회원가입이 중요할까요? 포인트가 중요할까요? PV가 중요할까요? 우리 사장님들. 네, 뭐가 중요할까요? 제일 물론 좋은 거는 회원가입을 하면서 제품이 들어가는 게 가장 좋죠. 그렇죠? 가장 베스트죠.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가입보다 저는 좀 제품을 먼저 얘기해요. 왜냐면, 제가 저희 파트너 몇백 명 가입돼 있는데 포인트가 제로였다고 그러잖아요. 물어봤더니, 이제 이분이 이제 말하는 거를 제가 유심히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애터미 알지? 나 애터미 하는데, 막 얘기하다가 회원 가입만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상대방은, 아, 회원 가입만 해주면 다 해줬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후원을 갔는데 어떤 분이 그 고객이 어떤 분을 데려갔는데 이분이 이제 애터미에 대해서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더라고요. 뭐 동생이 하는데도 회원가입 안 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회원가입만 해주면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회원가입을 해주시는 게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이분의 지인이고 이분을 도와주시려면 제가 이제 그걸 보여드리면서 필요한 제품을 마드를 좀 바꿔주세요라는 얘기했어요. 그런데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구매하지 않으셔도 괜찮다. 그런데 본인이 한번 써보시고 마음에 드신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계속 쓸 것 같다. 그 정도의 품질과 가격이라면 계속 쓸 것 같다 하면 반드시 회원가입을 꼭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써보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분이요, 제품을 써보고 만족을 하시니까요, 가입을 해주셨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어떤 분을 후원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분이 뭐 여기저기 누가 애터미 하시는 분이 있는데 맨날 회원가입 해달라고 그렇게 닥달닥달 하셨대요. 그래서 그거에 질려가지고 자기가 애터미 하는 사람들 자기 막 그렇대요. 무조건 가입하라 뭐 이래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선생님도 회원가입하는 게 어려울까요? 어려우세요? 네, 근데 하다 보면요. 회원가입은 되게 쉬워요. 왜 쉬울까요? 무조건 제품이 좋고 싸니까 써봐가 아니라요. 당신이 애터미에서 회원가입을 함으로써, 마트 체인지를 하면서 회원가입함으로써 당신한테 어떤 이득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분을 이제 후원하다가 어떤 고객을 만나서 이제 해서도 이분이 물론 좀 나이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데모를 해드렸어요. 해드리고 제품이 전달이 되셨는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이 나이에 무슨 회원가입을 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좀 있으셨거든요. 그때 무조건 하셔야 돼 이게 아니라 맞아요.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자 이제 책을 보여드리면서 지금 어머님이 구매하시는 게 앱솔루트였거든요. 19만 8천 원이에요. 근데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포인트가 있죠. 네, 포인트. 자, 다른 데에서 생각하는 포인트의 개념하고 애터미에서 생각 포인트 개념이 좀 다르세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실제로 이제 저희 고객 중에서 어머니 혼자 사시는 분이 87세 정도 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어머님이 본인이 제품을 써보시고 마음에 드셔서 재구매하시면서 따님하고 이제 가족분을 소개해 주셨다. 그런데 이 포인트가 어머니 작지 않잖아요. 19만 8천 원인 포인트가 10만 포인트잖아요. 그죠? 그 포인트가 소개로 인해서 30만 포인트가 되고 나서 한 달에 6만 원씩 수당을 받으세요. 6만 원씩 수당을 받는데요. 혼자 사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 6만 원 가지고 10kg 쌀 하나, 계란 한 판, 김치 이렇게 사면 한 달 생활비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뭐 몇천만 원, 몇 억의 어떤 비전도 있겠지만 솔직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요. 작은 금액도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6만 원 받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 막 그러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포인트에 대한 부분과 그 어머님 나이대에 이렇게 해서 쓰시면서 한 달에 작게는 6만 원이지만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년에 이 어머니 80만 원 수당을 받으셨더라고요. 어떤 마트에서 1년에 80만 원씩 주는 데가 있을까요? 놀라시더라고요. 우리 사장님도 어때요? 일반 내가 사용하는 마트에서 1년에 70만 원, 80만 원 캐시백 해주는 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작게는 6만 원이지만 그게 1년으로 했을 때 큰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무조건 회원가입만을 얘기하진 않아요. 요즘에는. 근데 그 대신 후속 관리를 꾸준하게 계속하면서 그분이 만족했다 그러면 다음에 재구매 들어올 때는 왜냐하면 재구매가 들어올 때 제가 항상 포인트를 좀 강요하는 게 포인트가 저희 작지 않잖아요. 그 금액으로 작게는 6만 원이지만 뭐 1년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내가 소비하면서 소득으로 해서 생활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오히려 조금 더, 좋아하시면서 후속 관리를 통해서 더 소개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무조건 회원가입만 예지지 마시고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이득이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우리 사장님들 많이 가시죠. 근데 세미나는 어떻게 보면 이럴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왜 똑같은데 또 가야 될까? 네, 지금 얼마 안 되신 분들, 내가 갔었는데 왜 또 가야 되지? 지난달에도 똑같고, 요번 달에도 똑같고,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세요. 저도 처음에 물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것 같지만, 내가 내 어떤 사업하는 환경이라던가, 이게 달라지면서 좀 확장되고 달라지잖아요. 똑같은 얘기가 똑같이 들리지 않아요. 아, 내가 요번에는 어떤 부분이 더 와닿고, 그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와닿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나 혼자 들었을 때와 자, 우리 사장님들 대부분 세미나에서 정말 열심히 들을 때가 언젠지 아세요, 혹시? 네, 파트너가 왔을 때. 네, 혼자 있을 때는 모르겠어요. 파트너가 오면 아주 얼마나 정성스럽게 아주 네, 어, 아주 정말 몰입하고 초몰입하면서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자, 왜 그러냐면, 자, 우리는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내가 애용자가 되고, 나와 같은 좌우에 조직을 만들어야 되죠. 근데 그 조직이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네, 조직은요, 네, 시스템, 네, 세미나에서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말을 잘해서 내 말 듣고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어때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 제일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오히려 후속 관리하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려는 게 오히려 독이더라고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면 질려해요. 차라리 호기심을 유발해주고 어때요? 그 자리에 초대하는 거가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우리 요번에, 속리산 세미나도 너무 좋으셨죠. 저는 이제, 그중에 이제 뭐 교수님 강의도 있었고, 우리 회장님 강의도 있었고, 막 그런 얘기를 진짜 열심히 다 적으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이런 게 있는데, 와, 정말 너무 이뻤죠, 요번에. 네, 단풍이라던가 이런 것도 너무 이뻤고, 거기서 요번에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서 꼭 같이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말 내가 이렇게 이제까지 살면서 그런 강의는 처음 들어봤어.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어. 네가 아주 직접 들어봐. 막 그러면서 내가 이런 강의를 학교 다닐 때 만약에 들었더라면 난 내 인생이 바뀌었을 거야. 막 이런 얘기. 네. 약간 그러면서 그렇게 좀 호기심 유발하면서 그렇게 네, 그렇게 한번 초대하는 것을 우리가 매달마다 석세스 세미나가 있지만, 전 요번에 이제 속리산 1박 2일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석세스 초대지만 송리산 1박 2일을 좀 계획해가지고 네, 신규들 좀 모셔가면 좋겠다. 저도 지금 명단을 이렇게 작성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서 그렇게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사업하다 보면 정말 이게 좀 시간이 저희가 되게 빨리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간 관리를 참 못했구나, 그동안.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주간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주간 계획을 해서 미리 이제 명단을 작성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제 그 월요일부터 뭐 일요일까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제 우리 개만감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좋은 건 내 계보도 안에 있는 사람을 깨우는 게 가장 좋겠죠. 실제로 내 계보도 안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물건 사고 나한테 사업할까요? 내 밑에서? 그렇지 않아요. 네, 내가 관리를 하지 못하면 나한테 가입돼 있지만 실제로 저희 파트너 사진 그런 경우 있었거든요. 약간은 뭐 이제 고객이었는 좀 조금 친분이 있긴 했는데 좀 까칠했대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좀 관리를 잘 안 했대.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딴 라인에 가가지고 지급까지 갔더래요. 근데 그런 경우가 진짜로 있어요. 자, 그래서, 자, 내 계보도 안에 있는 사람들, 물론 그의 계보도 안에는 회원가입만 하신 분이 있을 수 있고, 네. 회원가입만 한다는 뭐야? 제품 안 쓰는 분 있을 수 있죠. 그렇더라도 끊임없이 계속 터치. 최소한의 일주일, 열흘에 한 번은 터치. 어찌됐건 그 사람이 회원 가입했다라는 걸 알려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보면 누가 가입했는지 잘 기억도 잘 못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다 후속 관리가 정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속 관리만 잘 하더라도 그 대신 이제 뭐 후속 관리하는 과정에서 막 이래요. 아우 뭐 대꾸도 없어요. 뭐 일시페어 괜찮습니다. 그 대신 그냥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뭐예요? 당신은 나한테 가입이 애터미 가입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신제품 나왔을 때 그런 것도 하나씩 보내드리고 요즘에 또 회사 이벤트도 되게 많잖아요. 제품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이벤트 같은 것도 되게 또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꾸준하게 안내하면서 네, 후속 관리하는 겁니다. 자, 초대. 네, 초대는 참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초대를 진짜 잘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봤더니 인원, 그러니까 초대를 예를 들어서 한 명, 두 명 한다 그러면 몇십 명한테 계속 대시하는 거예요. 몇십 명한테 계속 관리하면서 계속 몇십 명한테 정말 꾸준하게 계속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보면은 그분이 오신 분이 보면 미안해서 귀찮아서 내가 올 때까지 전화할 것 같아서 막 그러면서 그래서 오셨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초대는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누구나 다 똑같거든요. 제일 어렵잖아요, 초대는. 근데 꾸준하게 계속 관심을 갖고 하는 분들이 역시 잘하는구나. 네,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꾸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저도 이제 지금 초대를 하는데 한 번에 오시는 분은 없어요. 저도 좀 후원하면서 이번에 어떤 분을 후원했는데 오실 것처럼 막 그랬거든요. 근데 뭐 또 회사 일이 어떻고 일정이 안 맞고 막 그러시는 거여서 오늘 제가 또 연락을 했어요. 원래는 지지난달인가 지난달 오기로 했던 분이에요. 근데 안 오셨더라고 물어보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연락을 했죠. 했는데 이분이 제가 이제 뭐 여러저러 막 장문의 글을 보냈어요. 보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한번 꼭 와보고 싶대요. 세미나 초대했는데 꼭 와보고 싶은데 이제 이분이 이제 보험회사 다니는 부지점장님이세요. 그래서 그런데 자기가 그 전체 회의가 둘째 주 금요일이래요. 그래서 꼭 한번 와보고 싶은데 자기가 이 전체 회의가 둘째 주 금요일이라서 그렇다고 하는 거에서 제가 그때 뭐 했는지 아세요? 바로 티켓입에 들어가고 막 날짜를 검색했어요. 날짜를 뭐 11월, 12월, 1, 2, 3, 4월 딱 검색했더니 검색했더니 제가 그랬어. 아니 우리 부지점장님은 꼭 우리 부지점장 초대를 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의 세미나가 내년부터는 셋째 주 금요일이네요. 제가 보니까 다 셋째 주 금요일인 거예요. 이분이 당황하셨겠죠. 그런데 아무튼 저희가 12월에, 11월 안에 12월에도 이게 조정이 되면 저희 꼭 한번 와보겠다고 해서, 또 12월에는 또 큰 행사가 있잖아요. 또 이제 임페리얼님 나오니까 그때라도 꼭 오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공감해 드리면서 좀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만 아무튼 댓글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날짜를요, 우리 사실 선택할 때, 초대할 때는요, 반드시 날짜를 여러 날짜, 최소한 두 날짜 이상을 딱 확인하시고요. 이날이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셔요. 이날 중에 어떠시냐고 딱 두 날짜를 찝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티켓에 들어가서
초대하는 날짜를 미리 다 파악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도 지금 뭐 굉장히 많잖아요. 서울도 있고, 뭐 지금 일산, 의정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의 어떤 제일 좋은 거는 최종은 석세스지만 멀리 못 간다고 하신 분 있어. 그런 분들은 미리 내가 지역의 세미나를 다 지역 세미나를 체크를 해서 그 사람에 맞게끔 이렇게 초대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저도 보니까 이 초대, 부엌과, 그러니까 지역 세미나 초대에 따라서 정말 보면 이게 조직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초대에 정말 다른 회사는 다 유료라고 하잖아요. 우리 다 공짜잖아요. 그쵸? 우리 사장님들. 공짜인데 참 내가 활용을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시스템에, 어, 어떤 리더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잘했던 걸 딱 하나였대요. 무조건 집 앞에까지 가서 대기. 모시고 집에서 세미나로 계속 그렇게 안내만 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커졌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말 지역 세미나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요번에 이제 강사 양성 프로그램에 우리 리더님들 많이 지원해 주셨어요. 뭐 우리 국장님들, 본부장님들, 우리 또 청장님. 그래서 사실 두렵죠. 다 누구나. 그쵸?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또 우리 조직이 커진다라면 또 그것만큼 또 얼마나 좋을 거예요. 그죠? 많은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도 해보고 또 거기에 이왕이면 우리 파트너가 우리 스폰서님이 또 이런 세미나에 강의를 해줍니다. 그럼 또 초대하기도 더 용이하겠죠. 그래서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제가 사업하면서 좀 많이 놓쳤던 게 뭐냐면 사실은 뭐 네, 맞아요. 지금도 놓칠 수 있어요. 자, 자, 빨리 성장하시는 분과 정말 좀 힘드신 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 사장님들? 네, 빨리 성장하시는 분들은요, 스폰서의 말대로 합니다. 스폰서는 어때? 대부분? 네, 대부분 성공의 길로 안내를 해주시죠. 그런데 저도 몰랐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 내 방식대로 자꾸 고집했구나. 결국엔 이게 정답이었네. 왜냐면 애터미는 성공의 법칙이 정해져 있어요. 그대로만 하면 돼. 근데 자꾸 내 생각이 가려. 자꾸 내 생각대로 해요. 그런 분들이, 근데 몰라. 처음에 그게 내 생각대로 하는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그게 아니야. 자꾸 길어져. 늦어져요. 그게 뭐냐면 자꾸, 이제 스폰서가 말한 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그게 자꾸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우리 사장님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저한테도, 스폰서님 바쁘시잖아요.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스폰서가 한 명밖에 없다 보니까, 아유, 안 그래도 나 말고 바쁜데, 조직도 많고 한데, 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힘들어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게 있었거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상담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래야지만 내가 성장이 되고요.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 선생님들 정말 많이 돌아가잖아요. 물론 이제 얘기를 해줘도, 얘기를 해줘도 우리 선생님들이 그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도 모를 수도 있어요. 또 겪을 걸 다 겪어야지 되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데 처음부터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덜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선생님 항상 스폰서랑, 상담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스폰서는요, 다 알아요. 왜냐하면, 내 위에 내가 겪었던 모든 거를 내 파트너가 똑같이 겪거든요. 또 내가 겪었던 모든 거를 내 파트너가 똑같이 겪습니다. 똑같은 과정을 다 겪어봤어요. 근데 나는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경험이나 조직이 많은 스폰서의 도움이요. 굉장히 큽니다, 그게. 그래서 내 멋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항상 상담을 하세요. 상담을 스폰서. 근데 그냥 일반 내 위에 있다고, 가입돼 있다고 그냥 스폰서가 아니라요. 항상 시스템 안에 있고 성공자와 함께하는 분에게 상담을 받으세요. 이게 방향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나한테 가입해줬다고 내 스폰서가 아니에요. 그 나한테 가입을 해준 분보다, 성공하신 분 또는 성공하신 분과 소통하시는 분. 방향이 같아야 되거든요. 방향이 달라버리면 또 중간에 되게 혼선이 있는 경우도 의외로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 상담이 정말로 중요한 거지. 그 상담을 좀 더 잘했더라면 좀 더 빨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네. 뭐 하다 보니까 성공이 8단계가 됐어요. 제가 놓쳤다 부분 얘기하다 보니까.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죠. 우리 사장님들 대부분 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만 열심히 한다고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네, 나만 열심히 한다고 절대로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뭐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밑에 팀원과 네, 함께 해야 돼요. 스폰서와 파트너와 형제라인과 함께 움직이셔야 돼요. 그리고 또 그게 어떻게 돼요? 함께? 네, 복제가 돼야 돼요. 복제. 네. 열심히 하는데, 네, 혼자 열심히 했어요. 저도 보니까. 혼자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어, 혼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하는 사업이란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각각의 사업이지만 시너지가 나려면요. 스폰서와 나와 파트너와 재심합력이 돼야 돼요. 근데 참 그게 팀워크 만들고 재심합력 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일 정말 같이 이렇게, 이런 게 네트워킹이나 할 게 언제냐면 제가 본부장 갈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상황들이 다. 그런데 우리 가자 막 으쌰으쌰 하면서 같이 이뤄냈을 때, 야, 정말 그 뿌듯함. 야, 이러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임페리얼을 갈 수 있겠다라는 확신. 막 그런 게 막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막 목표도 잡고 하잖아요. 그게 이래서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항상 자, 우리가 사실 시스템 소득을 만들려고 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세일즈 가지고는 시스템 소득 만들기가 어려워요. 제가 보니까 세일즈는요, 특히 오토 세일즈는요, 내가 오토 세일즈 된다고 절대 오토가 아니에요. 왜? 내가 오토 세일즈가 되면 내 좌우의 파트너들은 어떨까요? 돈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오토 세일즈가 되려면요. 진짜 오토 세일즈는 나의 하위에 좌우의 파트너가 오토 세일즈가 됐을 때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시작으로 따따블로 뜨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세일즈 목표로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사업은요. 세일즈 목표가 아니라 최소한의 다이아, 그다음에 샤론, 스타를 목표로 같이 팀워크를 했을 때 그때부터 다 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 뭐 우리 총장님도 이제 수당을 했고 또 임페리얼 님도 수당을 하면서 거기서 좀 놀랬던 게 좀 그거예요. 세일즈는 몇 번 가지도 않았어. 보니까 세일즈는 몇 번 찍지도 않고요. 계속 다이아, 샤론, 스타 뭐 이렇게 그게 뭐예요? 결국에는 팀워크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진짜 큰 안정적인 고소득이 되는구나.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목표 잡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안에 반드시 같이 해야 되는구나. 누구나, 네, 같이 하면, 혼자 하면 힘들지만 같이 하면요,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정말 탄탄한, 네, 안정적인 소득이 되고, 또 그게 복제가 된다면 우리는요, 임페리얼까지 정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어떤 책을 봤어요. 아, 이걸 좀 초창기 때 책을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초창기 때는 많이 안 봤던 것 같아요. 네, 초창기 때는 막, 그러니까 뭐 못 모르고 그냥 깨지고 막 다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번에 뭐, 그, 총장님이 소개한 책들 있잖아요. 그 책들이, 어, 정말 되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미리 우리가 알았다라면, 좀 많이, 이렇게 알고 했더라면 좀 더 빨랐겠다.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고 나서도, 야, 맞다, 맞다. 근데 참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볼 때마다 달라요. 볼 때마다. 나의 상황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자, 우리 선생님들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이 뭘까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 네. 다 아시죠? 네. 네.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은요, 네트워크는 사람이 중심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중심이어야 돼요. 사람이 중심으로 사업하고 계시죠? 네. 또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네트워크는 제일 중요한 게요. 신뢰와 믿음이 가장 중요하대요. 우리 사장님들도 주위 뭐 스폰서, 파트너, 고객들과 신뢰와 믿음 잘 쌓고 계시죠? 자, 세 번째는요. 네트워크는요. 결속력이 강화되어야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에 파워가 생긴대요. 네. 팀워크이죠, 팀워크. 자, 우리가 정말 일반 서민이요, 월 1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스템 소득을 벌려고 해요. 그것도 상대가 상속이 되기까지. 그러면 그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나 혼자만 잘한다고 될까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쉽지만은 않죠. 팀워크를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어떤 팀워크를요? 신뢰로 사람 중심의 팀워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네, 그러려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니까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국, 뭐 몽골 다 똑같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알아가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신뢰가 딱 쌓이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진짜 팀워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 뭐 물론 좀 힘들 때도 있고 하지만 그 과정을 지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뭐 진짜 쉬운 일이었는데 이렇게 쉬운 사업을 참 어렵게 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마 뭐 이제 얼마 안 나오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 결국은 사람 중심의 사업을 하다 보면요. 좀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우리가 공공의 목표, 성공이라는 공공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하고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잖아요. 예전에 저희 스폰서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 사업은 옳고 그름이라는 거 없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항상 생기잖아요. 갈등도 있고 그 갈등에 있어서 옳고 그름은 없대요. 다만 입장의 차이일 뿐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다 보면 좀 이해 안 될 때 있죠, 솔직히.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누군가의 스폰서면서 누군가의 파트너잖아요, 그쵸? 근데 입장을 딱 바꿔놓고 생각하면 아, 맞아, 나도 그랬구나. 그럴 수 있지. 아직 저 사람은 조직이 없다 보니까 못 볼 수 있지.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우리 사업은 좀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성공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인내하는 그런 인내도 필요하고, 또 스폰서뿐만이 아니라 파트너에 대한 인내. 네, 그 파트너가, 나중에는요, 그 파트너의 파트너가 또 생기고 하잖아요. 그럼 그 마음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함께 해주는 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 이 감사함의 크기가 커질수록 이 사업이 더 재미있고 신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게 없어요. 우리 사업에 있어서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에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익숙해지다 보면 정말로 감사한 건데 당연하게 생각하진 않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거 지금 정말 주의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요. 진짜 직업도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 있죠. 그리고 뭔가 지금 된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네,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네, 굉장히 지금 위기에 있죠. 근데 우리 사업은 어때요? 이 위기 안에서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당당하게 전달하십시오. 전달하셔서 우리 이제 올해 얼마 안 남았어요. 2026년인가요? 2025년이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2025년 한 해 마무리 잘 하는 우리 사장님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늘 함께 해주시는 거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네, 모두 정상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성공의 8단계와 그동안에 사업을 하시면서 있었던 경험치를 우리한테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갖고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최유정 본부장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